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 우리 170페이지죠. 170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익 의의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있죠. 임대차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객체가 물건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주택이란 말이 나와야, 주거용 건물이라는 말이 나와야 적용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것도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에 대한 지급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사용대차가 되고 임대차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냐 구별하는 기준은 결국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임대차의 법률적 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3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일단 밑에 양가로 2번은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할 게 뭐냐면 최장 존속기간에 대해서 무제한입니다. 과거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국회가 법조문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양가리 2번 문제도 없는 내용이에요. 법조문이 삭제됐기 때문에 최장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그래서 갱신을 하든 처음 하든 다 무제한이고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최단 존속 기간이죠. 첫째, 원칙적으로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그죠?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다. 1년, 2년 이런 보장 기간이 전혀 없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재는 뒤에 나오고 있는데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소멸 통고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자꾸 임대차는 2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잘 내요.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의 갱신 해가지고 1. 약정기간의 갱신인데 또 교재가 잘못됐어요.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X입니다. 무제한입니다. 법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갱신이든 처음 계약이든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도 X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나오면 그건 뭐죠? 잘못됩니다. 갱신이든 처음이든 최장 기간은 뭐죠? 무제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오류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민법조 621조 보면 1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2항 해가지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항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제한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위헌 판결 나서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걸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법조문 전체를. 그래서 이제는 처음 할 때도 무제한인 거고 갱신할 때도 뭐죠? 무제한인 거고 그다음에 왼쪽 맨 밑에 있는 뭐 견관 건물 그런 것도 뭐죠?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는 뭐죠? 무제한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우측에 2번 계약갱신 청구권과 뭐가 나오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재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토지 임대차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해야 되겠다.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임대인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두 가지 사유 가지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정갱신 해가지고 1번, 2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의 법정갱신에서요. 요건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주택 임대차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이 없으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임대차의 뭐죠? 법정갱신이고 조심할 것은 두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소멸 통고하면 6월. 소멸 통고가 아니구나.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유의하실 점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을이 완전히 개그지예요. 그래서 친구인 병이 갑에게 보증금을 제공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그랬더니 건물주 임대인이
보증금 5천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정이 친구인 정이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정이 설정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법정갱신되는 건. 그렇지만 보증금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번 해가지고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뭐죠? 소멸합니다. 소멸되는 것은 뭐가 소멸되는 거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되는 거고요. 보증금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설명드렸고 6번 임대인의 권리에서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차임 증액 청구권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무제한, 그러니까 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만 규정이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은 큰 의미 없고, 7번 임대인의 의무에서 1.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맨 밑에 2번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상단에 1번 전구 나갔다고 전화해가지고 전구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건 그래도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3번 면제 특약을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장경우를 말하고요.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3번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4번 비용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익비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한 때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조심할 것은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해요. 그래서 점유자는 반환할 때,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요? 지출한 때, 유익비는 뭐죠? 임대차 종료 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은 대표적인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고요. 물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험이 잘 납니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죠? 임대차 종료 시, 반환 시가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차인의 권리해 가지고 1. 임차권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 등기 청구권과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나오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1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 다만 2번 해가지고 예외가 있는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규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반대 약정이 있으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을 시켰는데 그 부속된 물건이 만약에 임차 목적물에 부합하게 되면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자, 왜냐하면 부속돼 시킨 물건이 부업됐다는 말은 그 누구 물건이라는 거죠? 임대 물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이 내 건데 나한테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부합된 물건으로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뭐로 가게 되는 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절대로 뭐 되지만 않아야 됩니까?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부합되지 않았고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를 해가지고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항상 우리가 많이 했던 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축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증축된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안 됐어요? 부합이 안 됐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니까 뭘 행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 요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전세권 할 때도 했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했고요. 시험에 또 잘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의 9번 임차인의 의무에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번 차임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627조의 차임 감액 청구권인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감액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의미가 없고요. 3번 해가지고 형성권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인데 이익이죠.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월세면 2달치, 연세면 2년치죠. 다시 말하면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2개월 이렇게 가면 X인 겁니다. 왜냐하면 월세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연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주세일 수도 있는 거니까 2개월이 아니라 뭐죠? 이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임차물 보관 의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관계 종료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관 의무를 언제까지 부담하게 되냐면 반환할 때까지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면 X입니다. 그죠?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인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종료일은 오늘이고 반환하는 날은 뭐죠? 토요일이니까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반환할 때까지지 종료할 때까지 아니라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0번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에 전대해가지고 원칙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2번, 3번 의미가 없고 예외도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때는 그것이 임대인을 배신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판례인데 내용이 재밌어요. 이런 판례가. 이게 원래 뭐냐면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들으시면 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차인인데 요 임차인이 이제 뭘 했냐면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지물포를 냈어요. 지물포. 근데 참 보면은 요즘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여자분들한테 많이 치이죠. 근데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참 뭐죠?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지르셔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90대, 8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걸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을이 보통 가게 없어요. 맨날 누가요? 와이프가 그죠? 처가 혼자서 가게 운영하고 도배하러 다니고 뭐죠? 막 그러고 애 키우고 밥 먹이고 이제 을은 뭐죠? 반 한량돼 가지고 뭐죠? 꽃다방 가서 미스김하고 요구르트 먹고 뭐죠? 이런 거로 좋은데 그죠? 그런 게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 사장님네 하면서 맨날 술 막걸리 먹으러 다니고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그 정도가 아니라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물포는 누가 운영한 거죠? 처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편이 뭐죠? 사장이고 남편이 임차인이지만 처가 실질적으로 요 가게를 뭐하고 있었어요?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박을 하는 바람에 재산을 다 날렸고요. 요 하나 남아있는 질문포도 날릴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업자 등록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을에서 병으로 임차권을 뭐죠? 양도하는 계약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업자 등록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뭐죠? 처로 바꾸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요 양도 행위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병이 뭐죠? 실질적으로 이 가게를 뭐죠? 운영하고 오고 있었고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 행위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동의 없이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례인데 이거 그냥 판례로 기억할 것이지 예외로 기억할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0일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법률 관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이 부분은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죠?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동의하시죠? 유효하다는 말은 뭘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해요.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아서 병이 요 물건에서 쫓아나게 되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요 임차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리 병이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병에게 적법한 양도 내지 전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병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갑은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인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되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해지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되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점유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라면 갑은 누구죠?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죠?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한데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은 아니므로 을에게 돌려주란 이유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죠. 그죠? 지금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줘야 돼요. 그죠? 차임을 주고 있다면 갑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 을이 임차권을 양도했거나 전대했다는 차임을 주고 있지 않다면 병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니라 을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월세는 누가 줘야 되는 거죠? 을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은 을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조심할 것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 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구한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또 침탈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교재 내용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2번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1번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이 양도가 되면 양도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된다. 특별한 거 없고 2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뭐가 나오냐면 전대차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3번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면 병은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관행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이 병한테 또 달라 그러면 병은 갑에게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을과 병이 갑을 핑퐁시킬 수가 있어요. 갑이 을한테 가서 차임 주세요 했더니 을이 뭐죠? 병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럴 수 있죠. 그죠? 또 병한테 가서 차임 주세요 했더니 을한테 받으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은 을이나 병이나 아무나 편한 사람한테 뭐예요? 차임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차인 입장에서 어제 을한테 이미 지급했는데요. 이런 이유 가지고는 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 갑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이중으로라도 뭐예요? 지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정도고, 그 다음 6번 해가지고 토지에 관한 전대차의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7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뭐죠?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때는 전차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임의로 합의로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종료 원인에서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되고요. 2번 해지 통고해가지고 1번에서 이 부분 또 나왔네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째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게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존속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약정 해지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해지 통고하면 뭐죠? 6월이나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주택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진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임대차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2년 계약을 하면서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진짜 임차인이 이민 가게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한 거니까 몇 개월 지나면요? 한 달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 보시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라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는 거니까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 그때는 쌍방 모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죠?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지해가지고 총 5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지입니다. 3번과 4번과 5번은
임대인이 하는 해지예요. 1번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고요. 그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 4, 5번은 누가 하는 거죠? 임대인. 3.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요. 4.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5번 임차인이 용법에 쫓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의 효과 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정도 나와 있고 15번 해가지고 보증금에서 개념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효력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2번인데 연체 차임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안 할지는 일단은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뭐 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뭐가 되죠?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까지죠. 다 했죠? 그럼 보시면 우리가 결국은 임대차 관련돼서 조심해야 될 건 칠판에 판서된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일단 최장 존속 기간은 뭐죠? 무제한이다. 최단 기간은 전혀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이냐 하면 6월, 임차이냐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약정 해지 사유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끝이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지상권과 다른 점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때는 바로 지상물 존속기간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해지 통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요건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뭐는요?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유익비는 뭐죠? 종료시. 언제까지요? 반환한 때부터 뭐죠?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고 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을 때 그것이 부합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부합이 안 됐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그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형성권이고 뭐죠?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침탈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좀 일치시켜 쉬었다가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